Okay, so this video clip is for the Korean students whose first language is not on English. So in this video, I will summarize the lectures for about 5 minutes using English. So you're not mandatory to watch these video clips. Okay, so let's start. 이번 주는 타입캐스팅, 컨트롤 플로우, 스트럭처드 바인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타입캐스팅 같은 경우는 implicit 캐스팅 그리고 explicit 타입 컨버전 이렇게 implicit와 explicit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implicit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형 변환이 일어나는 경우를 implicit이라고 하고 explicit 타입 컨버전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직접 형 변환을 지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explicit 타입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explicit 타입 컨버전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 스타일의 형 변환이고 이런 문법을 띄고 있고요. 아마 C 언어를 공부하셨으니까 기존에 형 변환 하실 때 이런 문법을 사용해서 형 변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explicit type conversion 같은 경우는 주로 변수인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였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정수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소수점을 붙여가지고 형 변환을 일으켜서 임플리시티하게 타입을 변환할 수 있는데 변수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소수점 같은 걸 붙일 수가 없어서 임플리시트하게 형 변환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형 변환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거는 C 스타일 형 변환이고 C++ 스타일 형 변환은 C 스타일 형 변환과 비슷한데 그 펑션 노테이션으로 사용하는 게 C++ 스타일 형 변환입니다. 이렇게 기존 C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캐스 노테이션을 썼다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펑션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형 변환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함수를 콜할 때처럼 문법이 보이기 때문에 펑션 노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형 변환 방식으로는 이제 캐스트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건데 네 가지 캐스트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스태틱 캐스트, 컨스트 캐스트, 리인터프리트 캐스트, 다이나믹 캐스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나중에 공부할 예정이고 오늘은 이 두 가지 스태틱 그리고 컨스트 캐스트 형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컨스트 캐스트 같은 경우는 컨스트 모디파이어가 붙어 있는 그 변수의 컨스트를 없애주는 이런 형 변환이고 스태틱 캐스트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린 C 스타일 캐스팅과 굉장히 비슷한데 스태틱이라고 해서 그 컴파일 타임에서 일어나는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서 캐스팅을 하다 보니까 컴파일러가 그 위험한 형 변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스태틱 캐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C 스타일보다는 스태틱 캐스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컨스트 캐스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변수의 컨스트를 없애는 이런 형 변환인데 요거는 일반적인 변수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포인터나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타입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를 사용해서 정의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컨트롤 플로우 같은 경우는 책에서 if, else, for, while, do while, loop, 뭐 스위치, 터너리 오퍼레이터 이런 걸 다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 클래스에서 이런 기본적인 그 루프나 컨디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 다 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는 본 수업에서는 스킵을 했습니다. 혹시 각각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 책을 읽어보시면 쉽게 금방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그 range based for loop이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C++ 11에 새로 들어간 기능인데 range based for loop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range based for loop을 사용하면은 기존의 for loop보다 좀 더 코드를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은 이런 식으로 좀 메시하게 for loop을 돌렸다면은 range for loop을 사용하면은 동일한 것을 이렇게 깔끔하게 오토까지 활용하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range for loop 같은 경우는 포인터 변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for loop을 돌려면은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되는데 이 포인터 타입의 array나 뭐 포인터 같은 경우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range for loop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ange based for loop은 이제 pass by value랑 pass by reference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pass by value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것도 for loop 두 번 도는데 이 pass value by value 같은 경우 이 array element의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array를 순환하면서 각 array element에 뿔뿔하면서 값을 1씩 증가를 시켜도 실제 array 값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pass by value 같은 경우는 이 array에서 엘리멘트를 가져와서 이 실제 값 20, 30, 40, 50 이 실제 값을 복사해서 다른 특정 어드레스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엘리멘트 어드레스가 0x1이다 이러면은 0x3, 0x5 이런 다른 메모리 어드레스에 20을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x가 그 복사해서 저장한 그 다른 어드레스를 포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를 수정을 하면은 이 다른 메모리 어드레스를 수정하는 거지 실제 이 array 엘리멘트가 가리키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x의 값의 변환을 업데이트를 해도 실제 array 엘리멘트의 값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반면에 reference, 이 pass by reference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 x가 요 값을 복사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엘리멘트가 그 array 엘리멘트가 가리키는 그 어드레스를 이 x가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x의 값을 변조를 하면은 이 엘리멘트와 동일한 메모리 어드레스를 포인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 x를 수정하면은 당연히 이 array 엘리멘트의 값도 변경이 됩니다. 이게 pass by value와 pass by reference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그 루프와 컨디션 스테이트먼트 사용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실수들, pitfalls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앞에 두 개의 실수는 그 이번 프로그래밍 엑서사이즈 3번을 하면서 이번 학생들이 범했던 실수들입니다. 엑서사이즈 3을 보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저 인풋이 1부터 이 큰 숫자 2의 31승 마이너스 1 숫자의 범위의 숫자만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체킹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코드를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인티저 범위를 체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상수 값을 사용해서 체크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는 그 CMS 라이브러리에 있는 파워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입력받은 인티저의 레인지를 체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에 코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이 밑에 코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또 설명드렸는데 왜냐면은 이 2의 31승은 요 숫자보다 1이 크죠. 뒤에가 48로 끝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형 변환이 마이너스보다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48, 요 숫자보다 1 큰 숫자를 인트형으로 형 변환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인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값, 이 값보다 가장 하나 더 큰 값을 인트로 형 변환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은 겁니다. 이 경우 이제 컴파일러가 어떻게 구현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달라지는데 구름 플랫폼에 구현되어 있는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요 스테이트먼트가 계산되면은 2147483646의 결과를 리턴을 합니다. 요게 형 변환이 잘못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요.
4, 6으로 이제 이게 리턴 되다 보니까 1부터 1, 2, 4, 7, 4, 8, 3, 6, 4, 7이 정상적인 이제 레인지인데 1, 요, 2, 3, 6, 4, 7 이 값 숫자를 인풋으로 주면은 여기선 4, 6까지만 체크하기 때문에 인밸리드하게 그 인티저 범위를 체크를 하는 이런 실수를 이제 프로그램 엑서사이즈 3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범했던 실수들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인티저 오버플로우 for loop 예제를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short circuit이라고 해서 요 if 컨디션 and를 보면은 and는 이 양쪽 left와 right expression이 모두 true인 경우 이 전체 expression이 true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면은 요 and expression은 최종적으로 false를 리턴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 end에서 left 쪽의 expression을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left 쪽 expression이 false면은 이쪽 right가 true든 false든 상관없이 전체 컨디션 expression은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 expression은 검사를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보는 것을 short circuit evaluation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서 컴파일러는 성능을 좀 컴파일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evaluation 메소드입니다. 이런 경우 좀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자의 의도는 y 뿔뿔해서 y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이 앞에 expression이 false가 되면은 이 short circuit evaluation 때문에 이 right side if expression이 수행이 되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자가 기대했던 y 뿔뿔이 수행되지 않아서 y 값이 변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할 때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스위치문에서 브레이크문을 빠뜨리면은 여기 케이스 1이 왔을 때 케이스 1만 수행되는 게 아니고 케이스 2도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문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실수로 만약에 브레이크문을 뺐다고 하더라도 컴파일러가 에러를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를 좀 해주시고 또 whileloop 사용할 때 여기 세미콜론을 넣으면은 이게 whileloop 바디가 되지 않고 이것만 whileloop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여기서 무한 루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hileloop 사용할 때 이렇게 뒤에 세미콜론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tructure binding에 대해서도 오늘 공부를 했었고요. structure binding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보통 투플이나 맵 그리고 str 이터레이터 사용할 때 이 structure binding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쓰면 좀 코드가 깔끔하게 짜여져서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 투플, 맵, 이 str 이터레이터 같은 거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향후에 배우면 아마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array와 structure에도 이제 structure binding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array와 structure를 사용해서 예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rray가 하나 있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오토 이게 문법입니다. 오토를 주고 reference operator가 %인데 이걸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괄호 사이에 identifier를 주고 이 array나 struct를 넘겨주면은 이 각각의 엘리멘트, array 엘리멘트나 structure의 엘리멘트가 여기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그리고 이 identifier 개수는 이 array 엘리멘트 개수와 동일해야 되고요. 동일하지 않으면 컴파일러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 붙으면은 요거의 reference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 안 붙으면은 이거의 값을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를 안 붙였다 이 경우라면은 x와 y의 값을 수정을 해도 요 array 엘리멘트의 값은 바뀌지 않고요. 이 %로 붙여서 reference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 x와 r과 y, r의 값을 수정하면은 요 array 엘리멘트의 값도 자연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